어서와 인플레는 처음이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제목을 조금 가볍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오늘 다룰 주제는 좀 되게 좀 심각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걸 전쟁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게 맞는가 라는 고민도 했었는데 이걸 전쟁이 아니라 그냥 지금 돌아가는 어떤 그 경제 상황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죠.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전면전을 개시했다 해서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을 들어갔는데 24일이죠. 24일 날 특별 군사작전을 승인하면서 전면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막 지금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그 침공이 막 들어가요. 그래서 초반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야, 러시아가 완전 작정하고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걸 막을 수 있을까? 라는 뭐 그런 우려들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뭐 계속 진격을 하면서 뭐 수도에 뭐 지금 이틀 만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들렸었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고민들이 많았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올 것이냐? 이게 더 사실은 더 궁금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 집값을 올린다? 이런 기사? 이거 뭐야 이거? 전쟁 후폭풍의 현장 초비상. 이거 기사 딱 제목 듣자마자 어때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러시아랑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유럽에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 집값이 왜 올라?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진짜 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싸워서 그래요. 자, 가장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유연탄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연탄. 이 시멘트 있잖아요. 시멘트는 콘크리트의 원료입니다. 콘크리트라는 거는 시멘트랑 자갈이랑 물이랑 조금 어떤 혼화제 같은 걸 섞어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 시멘트, 가루 있죠, 가루. 시멘트 포대. 요 포대에 이 1톤을 만드는데 유연탄이 10%가 들어간대요. 그리고 원가의 거의 40% 정도를 이 유연탄이 지금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되게 중요한 자원 아닙니까? 건설 자재로 보면. 근데 이게 하필 이 러시아에서 유연탄이 75%가 들어온대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도 생산이 좀 차질이 날 수도 있고 수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유연탄이라는 게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얼마가 오른 거죠? 지금 140이 지금 200이 된 거니까. 그러면은 완전 엄청 몇 프로야 이게? 거의 50% 가까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가격이 오르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이게 수입이 안 되면 어떡하죠? 옛날에 우리 요소수처럼 수입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멘트를 못 만들죠. 연기를 해서 뭐 나중에는 어떻게 뭐 다른 데서 구해올 수 있겠지만 당장 75%가 막 중단된다거나 양이 막 줄어든다면 시멘트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문제겠죠. 거기다가 이 알루미늄하고 니켈이라는 이런 원자재가 있는데 요게 또 건설 자재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또 하필 러시아 쪽에서 생산을 많이 하는데 알루미늄은 세계 3위 정도고 니켈도 세계 한 5위 정도가 되는데 얘네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원자재가 지금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이거죠. 엄청나게 뛰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 3위 알루미늄 생산국이다. 그래서 납품 단가를 아무리 못해도 15% 이상은 올려야 된다. 안 그러면은 내가 유통을 하는데 100% 적자 나게 생겼다. 사는 비용이 올라가는데 파는 비용을 안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원자재 값도 막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알루미늄하고 니켈은 어디다 쓰느냐? 이 철근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철근도 이제 그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합성용으로 많이 쓰고 뭐 거푸집에도 들어가고 뭐 강판에도 들어가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건설 자재도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이 전쟁이. 거기다가 우크라이나는 이 철광석 생산지예요. 이게 한 5위에서 6위 정도 된대요. 세계에서.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가 사태가 사실 그 사전에 선전포고도 하고 뭐 대피도 하고 했어가지고 미리 2022년 2월 20일부터 철광석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철광석이라는 걸 가지고 철근을 만드는 거죠. 철이죠, 철. 아, 이거 가격 오르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야, 이거 제한적이다? 아니다. 이거 직격탄 맞는다? 막 논란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 우크라이나가 한 5, 6위 정도 되긴 하지만 우리나라한테 수출하는 건 아니고 중국, 폴란드, 체코 이런 데로 보낸다.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영향은 안 주지 않을까? 근데 문제가 있죠. 중국이죠. 중국이 지금 철광석을 생산도 많이 하지만 철강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오는 철광석이 중국으로 만약에 안 들어가거나 적어지면 중국도 자국 내 생산을 해야 되니까 자국 내 철광석이나 철강을 좀 통제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요소수처럼. 그러면 여기발 가격 변동이 막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한테 직접적으로 원자재 공급은 안 되지만 3쿠션 맞고 철강 자체 가격이 요동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밀가루도 있대요. 밀가루.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우크라이나발 식량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실제 전쟁이 났잖아요. 그리고 전쟁 난 뒤로 지금 원자재 가격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재들의 선물 가격은 미래의 가격을 미리 반영하는 거니까 이게 막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자재 이거 수급 안 될 것 같다 해서 선물가들이 올라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 때문에 다른 자재들도 마찬가지지만 건설용 자재들의 원가가 급등하는데 이건 전쟁 전에도 폭등하는 추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플러스 알파로 기름에 불을 부은 거죠. 자, 이건 전쟁 나기 전 얘기입니다.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면서 철강, 차나 조선 쪽으로 원자재발 가격 인상 도미노가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이 철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뭐 포스코나 현대제철도 가격들을 계속 올린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비싸지니까 원자재가 비싸지는데 어떡합니까?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철근이 엄청 비싸요. 저도 옛날에 건설사 다닐 때 한번 그 철근 대란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제가 나오기 직전이니까 아마 2013년, 2014년 뭐 그때쯤이었을 겁니다. 2012년인가? 그때 한번 철근이 지금처럼 한 60만 원 정도에서 갑자기 100만 원, 120만 원 찍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철근을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3개월간 몇 톤이 필요한데 이거 확보 못 하겠다. 그러니까 미리 사놓자. 미리 사서 현장에 쟁여놓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이 건설 현장, 특히 건축 현장에서는 이 철근이 정말 중요한데 이 가격이 이미 거의 2배 뛴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가 더 생기는 겁니다. 지금 전쟁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철근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시멘트도 지금 생산이 중단될 위기도 있을 수도 있죠. 거기에다가 원래도 오르던 거에 전쟁이 더 엎어지면서 완전 가격이 지금 폭등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철근,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자재 업체 있죠? 여기서는 저희 이러다 죽는다. 공사비 무조건 올려줘라. 20% 인상해줘라. 라는 거예요. 지금 잡다한 철물이나 뭐 이런 그 어떤 뭐 합판 같은 것들은 50%씩 올랐대요. 그러니까 지금 자재들이 너무 많이 비싸지니까 이대로는 못한다. 원래 우리가 너네랑 100원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원가가 110원 들어간다.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아니면 원가가 120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 죽는다. 최소한 20%는 올려줘야 뭐 공사를 하든 말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철근 콘크리트 업계, 자재 업체들도 완강하게 지금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으니까. 근데 그거를 맞춰줘야 되는 데가 어디죠? 하도급사죠. 하도급에서 계약을 했으니까 자재랑. 근데 이 하도급사들이 올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하도급사들도 우리가 받는 돈이 120원이야. 예를 들어. 근데 여기다가 100원 주기로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120원 달래.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이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도급사들은 너네한테 20% 올려주면 우리가 죽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건설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네한테 줄 수가 없어. 우리도 위에서 받은 게 있어야지 우리도 내려주지. 받은 게 없는데 너네한테 어떻게 주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팽팽하게 맞서겠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셧다운이 현실로 됐다. 그래서 내일 골조 공사 현장 멈춘다. 이 2월 28일 기사인데 3월 2일입니다. 3월 2일부터 셧다운한다. 그러니까 셧다운이라는 건 진짜로 현장을
중단시킨다는 겁니다.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재가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장기화되게 되면은 공급 자체도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진짜 기름 있죠. 진짜 기름 원유에도 진짜 불이 붙었어요. 국제 유가 폭등이 계속되고 있다. 기름값이 6주째 상승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부터 해서 원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월, 2월에 긴급하게 유류세를 인하했습니다. 이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세금이라도 조금 빼줄게 라고 해서 그 홍남기 부총리가 그때 발표한 게 있죠. 그래서 가격이 약간 내려갔었는데 그래도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래프로 보여드리면은 지금 원유 가격이 지금 보세요. 여기서부터죠. 2021년 한 11월 정도 되겠죠? 이쯤부터 막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67불 정도에서 지금 100불 찍은 거죠. 와, 그럼 이거 얼마가 올라간 거예요? 지금 50% 이상 올라간 거죠. 단 3개월 만에. 그래서 러시아 제재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 우려에 브렌트유 종가가 $100를 돌파했다. 그 코로나 터졌을 때 그 원유 선물 마이너스 났었을 때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2년 전인데 지금은 이제 $100를 초과한다. 그 정도로 지금 원유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예요? 이 원유라는 거 자체가 거의 뭐 모든 곳에 다 쓰이는 거잖아요. 뭐 철강을 만들든 자재를 만들든 옮기든 뭐 공사를 하든 뭐가 됐든 이 원유라는 거는 진짜 그 원가에 직격탄을 주는 그런 자재인데 원자재인데 이거 자체가 비싸지는데 어떻게 가격이 안 오르겠어요. 그럼 정부가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3월에도 유가가 오르면은 이 유류세 인하하는 거를 계속해서 연장하겠다라고는 하고는 있지만 뭐 세금을 깎아주더라도 결국에 원가 자체가 올라가면은 어쩔 수 없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뭐 지금 이런 건설 자재뿐만이 아닙니다. 과자값도 오릅니다. 그래서 농심 스낵 평균 6% 인상을 하는데 항상 뭐 이런 거 얘기 나올 때 새우깡 얘기하죠. 보세요. 새우깡은 7.2% 인상돼. 자, 꿀까베기, 포스틱, 양파깡은 6.35 오르거든요. 근데 새우깡은 7.2% 오릅니다. 이거의 의미가 뭘까요? 새우깡이 잘 팔린다. 맞죠? 새우깡이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잘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 새우깡 먹고 싶지? 그럼 7.2% 올려도 사라 이겁니다. 그래도 꿀까베기는 참을 수 있지만 새우깡은 못 참지. 실제로 새우깡이 꽤 많이 팔리는 그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1,300원 정도의 새우깡이 팔리는데 한 1,400원 정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치약도 올라갑니다. 치약은 15%가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뭐 LG 생활건강이나 애경산업에서 치약이나 샴푸 같은 거 있죠. 이것도 어찌 보면 필수제인데 이런 것들도 뭐 10%, 15% 이런 식으로 가격이 어찌 보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쓰면 그만인데 안 쓸 수가 없는 것들이니까 원가가 상승하는 것만큼 소비자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자, 더 큰 건 이거죠. 참이슬 오르니까 처음처럼도 올라간다. 자, 롯데칠성 음료도 소주 출고가를 인상시켰다. 그래서 지금 7.7%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 이제는 소주가 사실 싸서 좋아하는 술이기도 한데 이제는 싸다고 말하기도 참 뭐한 거죠. 진로는 이미 8% 인상을 시켰어요. 자, 거기다가 또 충격적인 소식이죠. 베스킨라빈스. 베스킨라빈스도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아이스크림 값도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오르냐면 9.4% 올라갑니다. 이것도 베스킨라빈스 측에서 안 올리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다. 원재료비랑 물류비가 상승한다. 지금 뭐 원유값도 올라가는데 어떡하라는 거냐.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노력을 안 했을까요? 했죠. 어떻게 했냐면 어떤 그런 식자재 아니면은 그 뭐 이런 가공 제품,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가랑 관련 있는 곳들의 업체들을 계속 불렀어요. 계속 미팅을 했어. 그래서 테이블에 앉혀놓고 자, 가격 적당하게 올리셔야 되고요. 그 중간에 뭐 담합하거나 그러시면 아시죠? 저희 박살 낼 겁니다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답이 없으니까. 그 원가가 올라가는데 업체들 입장에서도 안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원가는 올라가는데 가격을 동결시키면 회사가 손해를 보는 거죠. 회사가 손해를 보게 되면 사업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원가가 올라가는 거는 내가 같이 올릴 수 있는 건 어떻게든 올려놔야 사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올려야 됩니다. 하면서 같이 그냥 정부가 올리지 말라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건설 비용이 제일 중요하니까 시공 비용은 같이 올라갈까? 이게 중요하겠죠. 왜 그럴까요? 시공 비용도 같이 올라가 줘야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원가는 올라가는데 이 시공비는 안 올라가면요. 그러면 공사를 못하고 아까 말한 대로 셧다운이 돼버리니까 이걸 올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딱 잡혀 있죠. 그러니까 분양가는 여기 딱 천장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 그런데 요번에 올려줄게. 아, 그래요? 형 감사합니다. 얼마 올라가죠? 2.64%. 그러면 지금 아까 어떻게 됐죠? 철근 막 지금 40% 올라갔죠. 유연탄 막 70% 올라갔죠. 시멘트도 좀 엄청나게 올라가죠. 지금 인건비도 막 올라가고 뭐 철물 같은 거 막 50% 올라가고 있는데 2.64% 올려주는 거예요. 자, 내가 뭘 받아야지 너네를 주지라고 하는데 안 줘. 그럼 나도 못 줘. 그래? 그럼 셧다운이야. 안 받아도 돼. 우린 셧다운하면 그만이야.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인상 속도를 맞춰줄 수가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셧다운으로 가는 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의 공사장, 이미 공사하고 있는 곳들은 나 공사 못해요. 아이, 그러지 말고 좀 해. 나중에 올려줄게. 하면 어떻게 돌아라도 갈 텐데 앞으로 할 곳들은 어떻게 될까요? 야, 셧다운도 막 하고 이러고 있는데 야, 우리가 이걸 시작하는 게 맞아? 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와 물가 인상이 서로 이 콜라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물량 감소로 간다. 공사를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진행 중인 공사도 멈추는 마당에 이 신규 사업이라는 거는 안 하는 게 맞겠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거죠. 거기다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를 형사처벌한다. 그러니까 이게 CEO를 구속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뭐 벌금 때리겠다. 아니면 뭐 구속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2021년 1월 8일에 통과를 해가지고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을 한 건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이니까 웬만한 건설사 다 들어가죠. 근데 여기는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법인은 50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거기다가 질병이 걸리거나 다치면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데 뭐 7년 이하면은 뭐 벌금도 가능한데 이거 보세요. 1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이 훨씬 무서운 거잖아요. 1년 이상이면은 넌 무조건 1년 징역이야. 네,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행 중이죠. 그래서 이 중대재해법이 임대차 3법하고 좀 비슷해요. 뭐냐면 이 좋은 취지거든요. 아니 사업주나 기업에서 그 근로자들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뭐 사망하게 되면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업주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잘 챙겨라 라는 게 이 취지예요. 근데 대충 만들었어. 임대차 3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대충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책임감을 줄까요? 징역 살게 해버릴까? 이거예요. 아니 건설사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뭐 질병도 뭐 생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뭐 사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안 생기게 잘해야 되죠. 아 그렇지 안 생기게 잘해야 되지. 근데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럼 징역 살게 하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또 리스크가 있지만 뭐 그건 뭐 차치하고요. 그리고 지금 곡물 가격 인상 우려도 있습니다. 자 미국,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가 세계 3대 곡창지대인데 어마어마하게 농사가 잘 된대요. 우크라이나가 특히 이 토질 자체가 너무 이 농업에 특화가 돼 있어가지고 뭐 생산량 자체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좋은데 지금 하필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터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식품이나 유통업계까지도 이 전쟁의 결과를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밥상 물가가 상승할 것 같으니까 밀가루 원료 이런 게 지금 급등할 것이다. 당장은 뭐 기존의 물량이나 뭐 이런 것들 뭐 리스크 해지를 해놓은 것들로 해결은 될 수 있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까 말한 건설 원자재 같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당장
이 식당이나 아니면 어떤 뭐 그런 밥값 이런 것들도 인건비나 뭐 이런 자재값에도 다 같이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인플레는 아마 거세게 오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식품발 인플레이션이 더 강하게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고 그래서 지금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는 맞는데 지금 양당 후보 모두 빠른 공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에는 안 좋은 일들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공급이 될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겠죠. 거기다가 지금 모든 물건의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식료품, 뭐 원자재, 뭐 안 오르는 게 없는데 반대로 이 집값은 오히려 내려갈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모든 가격이 올라가면은 집값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도 현물인데. 근데 이런 논리죠. 이게 워낙에 거품이었다. 그러니까 집값이 물가가 상승하는 거 이상으로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상관없이 집값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아니 거품이 이만했는데 이 물건의 실제 가격은 이거니까 이게 조금 늘어나 봐야 결국에 이게 다 쪼그라들면은 집값은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인 거죠. 물론 이게 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금리 인상 요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건 제가 옛날에 다른 영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도 집값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구간도 많았고 금리가 내려가도 집값이 내려가는 기간도 많았다라고 해서 사실상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영상도 있지만 어쨌든 여전히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금리가 인상되면 집값은 무조건 내려간다. 근데 이건 맞아요. 금리 인상 요인인 건 맞거든요. 물가가 급등하면 이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릴 거니까. 그러면 금리가 인상되면 결국에 집주인들도 그 비용을 어떻게든 전가를 하려고 할 텐데 집주인들이 그냥 떠안고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은 월세를 올려가지고 이 집값 그 금리 인상분만큼을 내가 회수하려고 할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설 거란 말이죠. 그때 안 올리고 희생할까요? 아니면은 새우깡, 소주 그리고 밀가루 뭐 이런 것들처럼 그 다음 소비자한테 이걸 전가하려고 할 것이냐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집이라는 게 그냥 집주인들이 어떤 가격 결정권이 없을 것이냐 아니면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다. 우리도 베스킨라빈스처럼 우리도 9% 올리고 새우깡처럼 7% 올릴 수 있는 물건이냐 이걸로 앞으로 갈릴 겁니다. 거기다가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가 올라가? 야 그러면은 나도 올려야 되는데 라고 하기 가장 어찌 보면 좋은 그런 물건 중에 하나예요. 이 필수제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소주 과자도 올라가는데 월세는 못 올릴까? 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월세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결국에 비용을 전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누군가는 내는데 그게 누가 될 것이냐. 거기다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공급도 대규모로 해야 되는데 원자재 값은 계속 올라가고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는데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집값이 내려간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는 자산이 부동산인데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부동산만 떨어진다? 라는 거가 과연 맞는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각자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